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40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현재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지금 잠시 저희가 현장 화면 좀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열리게 되는 거고요. 방송 인터뷰에서 재작년, 그러니까 대선 후보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라고 발언한 혐의, 이것에 대해서 허위 발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장 연결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요,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대답을 한 것은 없고요. 바로 출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오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셨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현장 모습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 관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거의 2주에 한 번 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느냐에 관한 공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판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되고 난 이후에 첫 대면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수하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은 증언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골프를 같이 쳤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오래전에 알려졌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이 골프 친 것을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다가 한 번도 눈 마주친 적이 없다. 뭐 골프 같이 쳤지만 눈 마주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좀 이것을 반증할 만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약간 비껴서 앉아 있는 예. 사진도 있었고요. 네. 과일을 같이 사러 다니는 사진도 있었고 예. 또 결정적으로 그 낚시를 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낚시배에도 김문기 처장이 같이 탄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글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눈 마주친 사진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 참 의문을 좀 넘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가히 상상도 안 되는 저는 그런 뻔뻔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치졸하게 눈도 안 마주쳤다라고 각각의 조건을 달면서 이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이 안다 모른다를 갖고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유포 네. 이 부분이 걸려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하고 연결고리를 끌어낸 것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계속 모른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어떤 아주 치열한 다툼을 보이는지 온 국민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시는지요? 뭐 누차례 얘기했지만 이번 뭐 공직선거법 부분에 있어서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영역을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 저는 좀 희대의 기소 같아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판단의 여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재판부가 판단을 또 하실 건데 뭐 사진이 나왔다, 뭐 골프를 같이 쳤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진 부분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씨를 잘 몰랐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여행을 가고 뭐 이제
단둘이는 아니더라도 여러 직원들과 갔을 때 눈을 안 마주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있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냐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또 일견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사진 자체도 뭐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진은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과일 사러 갈 때 많은 일행 중에 뒤에 서 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오늘 유동규 씨가 어떤 진술이나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미 뭐 유동규 씨 증언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둘의 만남 정도가 좀 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출석하는 현장 저희가 보여드렸었고요. 네.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 해보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이 될 거라는 건 뭐 국민의힘에서는 가결로 계속 잡았었는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어느 정도 관심이었거든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좀 보셨는지요? 뭐 예상한 대로 민주당의 뻔뻔함, 내로남불은 여지없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구성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가결을 다 100% 찬성을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이재명 대표 또 노웅래 의원 때도 여실히 드러났었는데요. 불과 이재명 대표의 부결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상대당 의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게 그 사이에 뭐 양심에 어떤 반성이 있으셨던 건지 이제서야 염치를 회복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안마저 정쟁의 사안으로 보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건 민주당에서의 어떤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의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 때보다는 이제 하영재 의원 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온다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의사를 표현할지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양심을 회복한 것이라면 이번에 하영재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표 좀 계산을 해보면 최소 40명 정도는 좀 가결표에 손을 들어준 거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들? 이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뭐 내로남불이다, 뻔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이미 기대가 됐고요. 네. 검찰 자체가 이제 이거를 수를 던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전에 뭔가 이 불체포 특권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는 또 어떤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하영재 의원 같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탄압의 징후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하영재 의원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본인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요. 332차례 압수수색, 1년 6개월 동안의 수사,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검찰이. 이 자체에 대해서 사안을 떠나서 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부분들은 탄압의 징후다. 근데 하영재 의원은 탄압의 징후가 없었다. 이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지금 40표 정도가 가결을 던졌고 부결이 99표잖아요.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전체를 뭐 당론으로 해서 가결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이 4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결을 봐야죠. 99표가 부결이잖아요. 왜 부결했을까요? 차라리 99표가 가결이고 40표가 부결이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로남불이냐. 근데 40표 정도는 본인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9명 중에 40명이 가결을 던졌다는 것은 예. 뭐 과반도 아니고 그 일부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가결을 던지는 게 맞겠다.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또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뻔뻔하고 내로남불이고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주장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서영주 부대변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해놨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제 표결 결과를 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내용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셨습니까? 과거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 동의안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국민의힘 측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말해왔지만 이 하영재 의원 본인의 이 신상 발언과 그리고 지속적인 읍소, 이 개별 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 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범죄와 야당 탄압은 분리해야 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은 개인 비리 아닌가요? 민주당이 다 같이 공모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그럼 민주당이 다 공범이세요? 아니잖아요. 다 그거 개인의 일탈, 개인의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하물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 성남시장 할 때 했던 일이에요.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안다고 지금 변명하고 거기에다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방탄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참석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저렇게 큰 의전차에 비서들 대동하면서 저렇게 출석하셨겠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각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그것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본인이 그로 인해서 다소 억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포기해야 게 진정한 포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계속 뭐라고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영재 의원도 체포영장을 발급받는 거에 대한 동의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서 설명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여야 의원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일 수도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서 본인이 소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앞뒷말이 바뀌고 자기네들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바꾸시는지 정말 저는 그 정신세계가 놀랐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고요.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지금은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체포 동의안 부분들이 또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너무 이거는 좀 집요하다. 굳이 뭐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 받으면 되는데 이걸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저는 이번에도 보세요. 이 대장동 부분도 본인들이 영장을 불구속 기소할 때 이재명 대표의 아주 중대한 사안이 428억.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기소 공소장에 넣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어차피 체포를 준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받으면 되는 거를 자꾸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국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탄압의 징후가 더 쌓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단을 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방탄할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행태도 무도하고 잘못됐지만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바램들을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것들 저는 정말 소모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좀 민생 부분도 좀 얘기하고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외교,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후쿠시마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들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끊임이 없습니다. 2년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그래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오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상한 제가 단서를 하나 얻었어요. 그때 예. 이재명 대표가 어찌 할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서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한 결단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야당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던 것은 그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거의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단도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 보면 네. 과반을 못 넘어서 그렇지 사실은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지금 뭐 넋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당직도 개편하고 물론 무늬만 당직 개편이었지만 어쨌든 비명계군 과거 친문 인사들로 일부 당직을 좀 교체하는 것들을 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음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불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검찰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소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주 우려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종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성호 의원 통해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특별면에요. 그렇죠. 예. 또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글쎄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저는 분명히 구속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사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일단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대응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대답해야 되는 거지 이건 단순히 여야 의원 국회의원 네 편 대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가결되면서 관련 내용들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어제 국회를 찾아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말했는지 함께 보시죠.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는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이번 하영재 의원 가결되기 전에 구속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 그 전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몇몇 문제들을 제기했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보였다. 이거는 좀 어떻게 민주당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한동훈 장관이 잘못된 것이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왜 하영재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에 대한 의원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시를 합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아직 재판에서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마치 모든 게 결정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든 녹음된 하영재 의원에 있어서도 이런 증거가 명확하다. 저는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건 또 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본인의 방어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보는 본회의장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적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께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체포동의안을 자꾸 던지고 나와서 어떤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사, 그다음에 어떤 언론의 주목도를 받아가면서 본인이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도까지 생각되는 그런 좀 과대한 어떤 표현들, 그다음에 방식들, 언론의 어떤 대응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용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러한 어떤 언론 대응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땐 내로남불인데요. 그러면 하영재 의원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네.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체포동의안의 청구 요인을 얘기했다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원했던 답이겠죠. 저봐, 한동훈 장관은 야당만 탄압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하면 저는 시종일관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야당의 의원에게는 그렇게 하고 여당 의원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일관성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저런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의 자기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 사안에도 똑같이 부결표를 던져줬어야죠.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 국민의힘이 아까 말한 대로 내로남불이에요. 국민의힘이 말로는 찬성하지만 다들 읍수하는 것에 부결표를 던질 거다. 그럼 본인들이 부결표를 다 던져주면 그 표는 더 역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 다 가결에 찬성해 놓고 저런 앞뒤 안 맞는 또 자기네들 상황에서도 좀 논리가 떨어지는 저런 변명을 계속 일삼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국민들은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정치인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서명 운동도 예, 벌이고 예.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것이 일종의 이제 정치 안에서의 어떤 개혁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 그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측에서 입장 낼 때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뭐 동정표나 이탈표 때문에 다 가결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니까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예, 기권표에 얼마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분명한 겁니다.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 가결표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이건 뭐가 됐든 통과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수에서 뭐 우리가 공격을 했다, 프레임을 짰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투표에 들어가는 게 국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자, 한 가지 좀 예, 덧붙일 말씀하시죠. 게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노웅래 의원처럼 안 했으면 우리가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 하영재 의원한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하영재 의원한테 그렇게 안 하면 욕먹을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안 하셔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것이지 뭐 하영재 의원한테 그렇게 좀 민주당과 다르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또 야당에서 공격할 거예요. 그건 좀 과도한 추측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추정일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뻔한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하고 신임 안보실장으로 조태용 내정자가 인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구성원의 원팀을 위한 노력을 강조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짧은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원팀을 강조한 이 인사말까지 지금까지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 이틀 전인가요? 뭐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예. 김성환 안보실장의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고 네. 또 그것이 아니라는 다른 언론 기사도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여지없이 지금 실현이 그날 저녁에 돼서 바로 또 네, 나왔죠. 바로 또 김성환 안보실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김성환 안보실장의 사퇴 이후에 진행되는 그 인선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게 아닌가. 예. 그게 뭐 내부의 분란설이든 아니면 또 우리가 외교 성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질책이든 또 이번에 문화 행사를 두고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좀 체크하지 못했던 실수에 대한 징계이든 간에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방미 일정을 앞두고 네. 또 방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성과에 대해서 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머문 것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외교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 예. 빨리 대체 선수들이 투입이 돼서 이 한미일 정상 외교 동맹의 회복에 어려움이 없게끔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이 외교 문제를 많이 좀 지적했었잖아요. 또 그 관련해서도 인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는 이유는 잘 못하니까 지적을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만 들어가면 참사가 발생해요. 꼭 외교에 붙는 게 참사예요. 윤석열 정부는. 그냥 조용히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역순으로 보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대척 이런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날리면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태우지 않는 것들. 이번에도 김성환 안보실장을 방미 일정을 한 달 앞두고 경질성입니다.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벌써 또 방미를 앞두고 외교 참사예요. 참사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외교를 하죠? 다른 국정 운영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히 외교 안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남은 방미 일정을 굳이 김성환 안보실장 한 달 뒤에 사임하든 경질하든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행사 담당 간부가 있는데 그 간부가 저 그만둘게요. 근데 중요한 행사예요.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까지 마치고 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근데 외교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보고도 좀 누락됐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오히려 바뀌었으면 앞으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계속 외교 참사가 있을 때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라라는 주장을 했었죠. 예. 근데 버텼어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들의 이런 부분들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바꿨을까요? 저는 이 이면에는 김태호 1차장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의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하면서 이 외교 안보 라인에서 그 일본에 다 퍼주기 굴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교는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다 주기만 하고 받아오지 못했어. 이런 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외교 라인의 비서관 2명이 말하자면 경질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 총책임자인 안보실장이 결국에는 사임의 형식의 경질이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김태호 1차장을 넘어설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김태호 1차장 뒤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락이요? 아니 블랙핑크든 연예인 섭외 부분을 가지고 소통이 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건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지금 국가의 말하자면 안보의 총책임자를 방미 한 달 앞두고 잘라낸다는 게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대통령실이 국민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봐보세요. 주미대사를 다시 안보실장을 임명을 합니다. 왜요? 방미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주미대사가 필요하죠. 또 갑자기 또 1차관을 주미대사로 넣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외교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인되지 않은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앞으로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조금 더 대폭 확대돼서 교체가 될 거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은 최소한 1년 이상 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휴민트가 있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대 정부도 최소 2년 이상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경우들은요. 이거는 어떤 대단히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봐서는 외교 안보 라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김태호 제1차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태호 1차장은요. 보세요. 저 군사 기밀을 해서 유죄를 받았어도 계속 자리 유지시키잖아요. 뭐 일본에 대한 어떤 좀 친일은 아니더라도 일본 편향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계속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핵심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는 건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예.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어떤 말하자면 좀 우리가 음모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왜 이번 사태에서 외교 라인을 갑작스레 경질했는지를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더라도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뚜렷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렇죠. 근데 뭐 인사라는 게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얘기하지 못할 만한 얘기들, 좀 시간이 지나야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뭐 외교 훈방이 있을 때마다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해서 또 외교 라인을 교체라면 또 그것도 문제라고 탓을 하고 있어서 참 야당의 지적이라는 게 이게 발목 잡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익을 위한 지적인지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 라인에 대한 뭐 일부 장관직들이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차출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전 네. 제일 중요한 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더 장관직에 머무르셔야 되고 또 역할을 다 하셔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또 뭐 본연의 자리에 오시는 거 다 개별 선택적인 문제지만 그것의 최고의 우선적인 목표는 국익 또 이 외교의 우리가 안보 동맹을 잘 회복했느냐라고 하는 성과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뭐 오염수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인근 멍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일본 언론에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더 일본 언론에 더 뭔가 강하게 말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본 언론에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일본 언론을 보면서 약간 어떤 기분이 좀 드냐면 저희가 이제 많이 요번에 반컵, 그러니까 한미 정상의 또 국가의 외교 회복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민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시다 총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도덕적 우위에서 배려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일본의 대응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본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이 한일 관계에 이런 본인들이 좀 우위를 점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활용의 언론 쇼인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늘 그랬지만 일본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죄를 저희가 요구해서 사죄를 했었어도 그 다음에 교과서라든가 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듯 항상 이런 식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고질적인 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관되게 뭐 죽창가 들면서 반일 항의를 외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화해 제스처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먹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좀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럴 줄 알면서 우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자체를 왜 다 퍼주려고 가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먼저 좀 제안을 받을 거는 받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다 퍼준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만불선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그래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손도 내밀고 뭐 많이 선물도 주고 왔어요. 물 반컵 들고 갔는데 한 방울 더 안 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좀 황당한 게 검정교과서 부분은 그렇지만 독도 부분을 또 건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제징용 그거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게 해달라. 저는 그런 지금 최근에 그냥 일본의 언론이 아니라 한일동맹 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한일동맹 의원이 직접 또 인터뷰를 해요. 발표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라고 일본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실도 그러면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수준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봐요. 국내에서 가짜뉴스 나오면 어떡합니까?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죠.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듣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삭발식까지 하고요. 굉장히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좀 이어가 주실까요? 이게 굴욕감을 계속 느끼니까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본 너무 오만불손합니다. 일본 대사 불러서 초치를 해서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본국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일본 대사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틀렸냐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보는 시각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대통령께서 좋아요. 품 넓게 많은 걸 주고 나서 우리 잘 지내자 했으니 좀 일본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본이 나온다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우리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야지 사실과 다르다. 이거 가지고는 한참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50억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날,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이제 같은 날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됐고 이후에 이제 법사에 상정이 됐는데 때문에 이 날짜를 겹친 것을 두고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글쎄요, 충분히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진실은 검찰만 알겠죠. 저도 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국민들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키맨은 제가 봤을 땐 김만배 씨예요. 이 예. 대장동과 50억 클럽의 연계에도 김만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50억 클럽의 수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의 입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대장동 수사의 완결을 위해서라도 저는 50억 클럽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50억 클럽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직, 전관 예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권력과 또 이권의 영향력을 만약에 행사한 것이라면 예. 얼마나 국민의 공분을 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재인 검찰에서도 미진했고 윤석열 검찰에서도 좀 미진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특검으로 오게 되는 과정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특검은 자꾸만 다른 거하고 곁다리를 쳐서 막 엮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걸 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순수하게 이것만 갖고 특검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는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 이제 특검법은 상정됐지만 이제 검찰을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해받을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해할 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특검이 올라가서 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에 발의될 것 같으니 검찰이 1년 6개월을 손 놓고 했던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이에요. 예. 말이 됩니까? 1년 6개월 동안 왜 뒀죠?
있던 증거도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지조차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태가 검찰 자체가 이제 와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특검을 발의되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압수수색 형태를 갖추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수사하니까 특검 좀 멈춰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들킨 거예요. 그동안 50억 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를 들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행태, 이런 걸 보통 정치 검찰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멈춰야 되고 50억 클럽 이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공의 예. 합을 맞춰서 발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그 50억 클럽의 또 핵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한동훈 장관은 50억 클럽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다가 놓더라고요. 제가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야, 이 검찰 정말로 이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사 또 진전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